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한 복권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을 의결을 했고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맞아서 사면 복권 대상자가 1219명입니다. 여기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정부 시절 많은 이런 인사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김경수였습니다. 김경수를 이 사면에 이어서 복권을 할 것이냐 찬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권을 결정을 했고 복권을 해줬습니다. 김경수는 이제 내일부터 정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2027년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수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이나 김경수의 정치적 무게감 이런 것은 아직 입증된 것도 없고 별 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상징성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관계되는 최측근 인사다라는 점이고 지금 여야 그러니까 이 한동훈 대표 체제의 여당 이재명의 1인 정당이 된 이 민주당 이런 견고한 여야 체제에서 제3의 변수를 생각을 한다면 문재인 측 그 다음 상징적으로 김경수가 거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경수에 대해서 정치적 존재감을 떠나서 그 상징성 때문에 이 복권을 해주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관심의 대상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 결국 김경수를 복권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송은재TV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도대체 윤 대통령이 김경수를 왜 복권시키려고 하느냐? 복권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는 100가지인데 복권시킬 이유는 한 가지도 찾을 수가 없다. 혹시 아시면 댓글에 좀 의견을 남겨달라. 저에게 말씀 좀 해달라. 이렇게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모두 읽어봤습니다. 김경수를 복권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는 정계 개편입니다. 윤 대통령이 정계 개편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또 어떤 이야기든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 선거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총선입니다. 2027년, 2026년에 지방선거가 있지만 지방선거가 정계 개편에 획기적인 동력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당장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또 정계 개편을 일으키는 우리 정치사에서 그 원동력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후보입니다. 지금 가장 주요한 대통령 후보는 한동훈과 이재명입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 후반기까지 이 정계 개편이 구체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제 대통령의 권력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3년 이상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실은 검찰을 비롯해서 이런 사정기관을 장악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대통령이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 대통령의 권력만으로도 정계 개편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불확실합니다. 그 다음 모든 것이 성공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성공 가능성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입니다. 그 다음 정권 재창출입니다. 보수 우파의 정권 재창출에 그 가능성은 희박하고 불투명한데도 윤 대통령이 지금의 한동훈 집권 여당 체제 여기와 새로운 발을 맞추고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하고 화합하고 긴장, 견제하면서 어떤 이 집권 여당 내에서 보수 우파의 활로를 뚫는다라는 부분보다는 더 범위를 넓혀서 여야 전체, 정치권 전체의 정계 개편 가능성,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런 정계 개편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복권을 결정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장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논의도 이제는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움직임도 일어나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정계 개편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한동훈 지도 체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충분한 신뢰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견제를 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라고 본 것으로 읽힙니다. 그동안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한동훈을 견제할 방법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를 했습니다.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당대표에 당선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꺼낸 카드는 한동훈 대표 체제와 새로운 관계 재정립을 통해서 보수 우파 윤석열 정부의 성공, 보수 우파 정권 재창출보다는 정계 개편의 가능성을 열어둬서 한동훈을 견제하겠다라는 뜻을 비친 것으로 읽힙니다. 앞으로는 한동훈 대표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이 당을 이끌어가는 방법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윤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의 당장의 어떤 갈등, 충돌이 전면화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느슨한 형태의 이제는 이 관계 재정립보다는 이 갈등 또는 갈등에 이은 또 타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유스러워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야당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야당도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이 일당의 민주당과 그 이외에 반 이재명, 이게 새로운 당이 될 수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화합하는 형태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가면서 분당하는 것을 꿈꾸게 될 것이냐,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정계 개편의 시도는 많았지만 정계 개편은 그만큼 어렵고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와 이렇게 불확실한 정계 개편보다는 이 관계 재정립을 통해서 보수 우파의 성공, 이 길을 찾아내기를 바랬고 찾아내는 것에 많은 당원들, 국민들의 이 지지가 몰렸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수 복권 이 결정을 하면서 정계 개편 가능성도 활짝 열어두었다라는 점입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들이 있게 될 텐데 당장은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지도 체제 화합을 하는 모양새, 화합과 견제는 계속될 겁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지도 체제를 끌어내리기 위한 반한동훈의 움직임도 이제는 더 자유스러워졌다. 더 공개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3년의 이 집권 기간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또 검찰권을 비롯해서 사정기관 이 모든 것을 대통령의 권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도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김경수를 왜 복권시켰느냐? 김경수의 정치적 존재감과는 관계없이 윤 대통령이 정계 개편의 가능성을 완전히 활짝 열어두었다. 이 한동훈 지도 체제와 관계 재설정하는 여기에만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정치가 요동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당장 어떤 움직임이 구체화될 수는 없다. 그런 동력은 없습니다. 아직 정계 개편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필요성, 그런 동력이 구체화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입니다. 문희조 사법 처리입니다. 이 이재명과 문희조에 대한 이 검찰의 수사, 재판, 이 부분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 정계 개편, 활짝 열어둔 이 정계 개편 가능성과 맞물려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부분도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불투명합니다. 물론 우리의 사법 시스템은 사법 시스템대로 합리적이고 법리에 따라 흘러가게 되겠지만
많은 변수가 개입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정계 개편의 가능성을 모두 여야를 통틀어서 열어둔 만큼 이제 앞으로의 정치적 전략 이 부분은 이재명도 모두 바뀌고 새로 짜야 되고 한동훈도 모두 바뀌고 새로 짜야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 전체에 던지는 폭탄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 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정계 대개편 이 가능성을 모두 활짝 열어둠으로써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이 복잡해지는 이 전국 상황에 대해서 과학적 검증, 팩트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길, 이기는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